어머니가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세요? 73세 강옥란 할머니는 3년 동안 맞벌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자를 돌봐왔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아이가 다치자 하룻밤 사이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죠. 짐 싸세요. 오늘 밤부터 나가서 지내세요. 맨몸으로 쫓겨난 할머니.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150억 원의 거대한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어떤 놀라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저기 올라가고 싶어요. 9살 예성이가 높은 정글짐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예성아, 너무 위험해. 낮은 곳에서 놀자. 73세 강옥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자를 말렸습니다. 엄마가 뭐든지 도전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겁쟁이에요. 예성이는 할머니의 만류를 무시하고 정글짐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란은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예성이가 뿌리치는 바람에 놓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성이가 발을 헛디디며 정글짐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놀이터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야, 아파요. 할머니. 옥란은 급히 달려가 예성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왼쪽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통증으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괜찮아, 예성아. 할머니가 있어. 금방 병원 갈 거야. 하지만 옥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손자를 돌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맞벌이하는 아들 김태호와 며느리 정하나를 위해 기꺼이 육아를 맡았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옥란은 예성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예성이의 팔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죠. 할머니 아파요. 알았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옥란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예성이가 다쳤다고요? 응급실에 있어. 팔이 부러졌어. 지금 갈게요. 30분 후 정하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인 하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위험한 곳에서 놀리지 말라고. 하나야, 내가 말렸는데 아이가. 어떻게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세요? 저희가 벌어놓은 돈으로 병원비 내야 하는 거 아세요? 옥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16시간씩 손자를 돌봤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나야, 내가 3년 동안 예성이 돌봐준 거 생각해봐. 사고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어머니 먹여 살려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의 독설에 옥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퇴근 후 도착한 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하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일하느라 힘든데 아이까지 다치게 하시면 어떡해요? 태호야, 사고는 정말 실수였어. 내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엄마, 변명은 그만하세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단순골절이라 수술은 필요 없고요. 깁스하고 6주 정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2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하나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어머니,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낼게. 당연히 내셔야죠. 어머니 잘못인데. 옥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손자를 돌보며 아들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성이는 깁스를 한 채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옥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때문에 우리만 더 힘들어져요. 이제는 아이까지 다치게 하고. 하나야, 그렇게 말하면. 뭐요? 사실이잖아요. 태호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하나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옥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육아를 도왔는데 하루 사고가 났다고 집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태호야, 나를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니? 경로당이든 어디든 당분간 지내세요.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오늘 밤부터 나가서 지내세요. 그 순간 옥난의 마음속에서 뭔가 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나야, 내가 3년 동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예성이 돌봤잖아. 그것도 생각 안 나니? 옥난이 마지막으로 호소해봤지만 하나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아요. 서로 도운 거지. 어머니만 손해본 건 아니에요. 공짜로 살았다는 말에 옥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손자의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는 숙제까지 도왔는데 그것이 공짜로 산 것과 맞바꾼 것이라니. 태호도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용돈 드리고 새끼 해드렸잖아요. 서로 한 거죠. 용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이 매일 16시간씩 육아를 담당했는데 이들은 3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퉁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짐 싸세요. 우리도 지쳤어요. 하나가 옥난의 방에 들어가서 옷가지를 대충 비닐봉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구겨져 들어갔죠. 이것만 가져가시면 되죠?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옥나는 73세의 나이에 여름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 밖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로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예성이 아침 준비를 하던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일,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일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죠. 옥난이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자 옆집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 네. 잠깐 나왔어요. 옥난은 부끄러워서 자세한 사정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사고를 핑계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방을 들고 계시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들 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옥난은 터벅터벅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 경로당은 당연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옥난은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마음이 더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기꺼이 해온 모든 일이 하루 사고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옥난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성이 아침 준비를 위해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죠. 한편 집에서는 태호와 하나가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다. 맞아. 이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예성이도 이제 학원 보내야겠어. 할머니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이들에게는 3년간 육아를 도와준 시어머니의 희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죠. 하나야, 엄마가 어디서 자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해요? 태호도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예성이가 일어나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잠깐 여행 간 거야.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다친 거잖아요. 예성이의 순수한 마음과 달리 부모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성아, 할머니 생각하지 마.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다친 거야. 하나가 아이의 순수한 마음까지 차단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조차 할머니를 원망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말렸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아니야. 어른이 제대로 봤어야지. 이렇게 해서 옥나는 하룻밤 사이에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3년간의 헌신은 하루 사고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경로당 문이 열리자 옥나는 후다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벤치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온몸이 뻐근했죠. 옥나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친구 박영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74세로 옥남보다 한 살 많았지만 젊은 시절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한 경험이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어제 집에서 쫓겨났어. 옥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자 영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옥난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육아, 예성이의 사고, 그리고 하나와 태호의 배신까지. 그런 개망무한 놈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영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본 걸까? 무슨 소리야? 너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아이 돌보느라. 영자는 옥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난아, 그런데 너 아직도 그 일 말 안 했어? 무슨 일? 너 남편이 남긴 그 재산 말이야. 옥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죠. 그건 아직 말 안 했어. 얼마나 된다고 했지? 강남 오피스텔 5채, 아파트 3채, 그리고 주식이랑 예금 합쳐서 150억 정도 돼. 영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놀라운 금액이었죠. 150억이라고? 그런 돈을 10년 동안 숨겨왔다고?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그러더라고. 자식들이 돈만 보고 달려들까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적당히 써가면서 살라고 했어. 옥난의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이 밝았습니다.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하나씩 부동산을 사모았고 그 결과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자식들한테 말 안 했어?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태호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가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고.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냐? 나중에 상속받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옥나는 며느리의 속셈을 일찌감치 눈치챘습니다. 하나가 시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숨기기로 했어.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하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아직도 그런 놈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거야? 영자의 질문에 옥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면 용서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달랐죠. 영자야, 나는 정말 자식들이 좋아서 3년 동안 육아를 도왔어. 그런데 이게 고마움은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당연하지.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는 내가 공짜로 살았다고 했어. 내가 3년 동안 한 일이 그냥 공짜로 산 것과 맞바꾼 거라고.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배은망덕한 년이 어디 있어? 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복 받은 줄도 모르고. 태호도 마찬가지야. 내가 3년 동안 육아를 도왔는데 그게 서로 도운 거라고 하더라. 16시간 육아를 했다고? 시간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러게 말이야. 옥나나, 그런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왜 재산을 남겨줘?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야지. 영자의 말에 옥난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 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 옥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자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영자야, 내 마음이 너무 아파. 3년 동안 내가 뭘 위해 그렇게 고생했나 싶어서. 옥나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런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날 오후 옥나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싶지는 않았죠. 영자야, 나 결심했어. 뭘?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영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옥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옥난은 강남의 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평소 입던 검소한 옷차림 때문에 직원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모든 부동산을 즉시 매각하고 싶습니다. 옥난이 꺼낸 서류를 본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5채와 아파트 3채의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어머님, 이 모든 부동산이 어머님 소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총 1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좋은 건물들을 왜 급하게 처분하세요?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1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니. 제 사정이 있어요. 한 달 안에 모두 현금화해 주세요. 어머님, 금매로 하시면 시세보다 10억 원은 손해를 보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옥난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들은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부동산은 수요가 많아서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를 찾을 수 있었죠. 한편 집에서는 태호와 하나가 시어머니 없는 편안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없으니까 정말 자유롭다. 맞아. 이제 육아 스트레스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하나는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소리, 부엌에서 이것저것 하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어.
그래도 3년 동안 예성이 돌봐줘서 우리가 편했던 건 사실이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편해? 오히려 간섭만 받았지. 아이 교육 방침도 맞지 않았고. 그래도 여보, 어머니 편 들지 마. 어머니가 아이 다치게 해놓고 책임도 안 지잖아. 예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부모들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안 와. 할머니가 너를 다치게 했잖아. 그런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야. 어른이 아이를 제대로 봤어야지. 하나는 계속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너 다쳤으니까 할머니 생각하지 마. 순수한 예성이는 점점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어른들의 말이 진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날 저녁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나야, 그런데 엄마가 어디서 주무시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왜 걱정해야 해요?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여보, 어머니 편 또 드시려고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태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계신 동안 우리 생활비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돈으로 예성이 학원 더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벌써 시어머니가 없는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상으로 육아를 도와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며칠 후 옥란의 부동산 매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물들은 예상보다 빨리 매수자를 찾았고 현금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어머님, 오피스텔 세 채가 매각되었고요. 아파트 두 채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2주 후면 모든 잔금 정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옥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겠죠. 참고로 총 매각 금액이 110억 원입니다. 원하시던 대로 금매로 처리해서 시세보다 10억 정도 낮습니다.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옥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10억 원의 기존 예금 40억 원을 합치면 총 150억 원이었죠. 이 돈으로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경로당에서 영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옥란아, 정말로 다 팔기로 했어? 응.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럼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옥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생각해낸 완벽한 계획이 있어. 2주 후 옥란의 모든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통장에는 1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와 있었죠. 어머님, 정말로 이 모든 돈을 기부하시겠다는 건가요? 국내 최대 복지재단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13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130억 원이요? 개인이 기부하는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옥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기부자를 제 아들 김태호, 며느리 정하나 명의로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려주세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실제 기부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님께서 기부하신 건데, 그건 나중에 밝혀질 일이고요. 일단은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해주세요. 직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부자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13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호 마이너스 정하나 부부 130억 원 거액 기부로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계사와 간호사 부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야, 이게 뭐야? 우리가 언제 기부했다고? 저도 몰라요.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너희 부부 정말 대단하다. 130억 원을 기부하다니. 하나 씨, 평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태호의 회계사무소로도 축하 인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시다니 존경합니다. 하나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하나 간호사님, 130억 원 기부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평소에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나 봐요. 예성이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예성이 부모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우리 반 학부모라니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당황했던 태호와 하나였지만 점점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게. 이렇게 좋은 대접받기는 처음이야. 그런데 정말 누가 우리 명의로 기부한 걸까요? 태호가 궁금해하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하신 건 아닐까요? 엄마가 무슨 돈으로? 모르죠. 혹시 시아버지가 남긴 돈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1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주니까. 맞아. 이런 기회에 사회적 인지도도 높이고, 태호는 회계사무소 홍보에도 이 소식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대표가 130억 원을 기부한 바로 그 김태호입니다. 하나도 병원에서 동료들의 존경을 받으며 우쭐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 그냥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는 마치 자신이 기부를 결정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복지재단에서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호 씨, 안녕하세요. 복지재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제 기부자이신 강옥란 할머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들 며느리 명의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태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요? 네. 강옥란 할머님께서 130억 원을 기부하시면서 아들 김태호, 며느리 정하나 명의로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13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것도 10년 넘게 숨기고 있었다니. 지금 어머님과 연락이 되나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년 동안 육아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나도 상황을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럼 시어머니가 정말 130억을 기부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두 사람은 급히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사과하고 기부를 철회해달라고 애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태호와 하나가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옥나는 영자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급박한 모습을 본 옥나는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 130억 원을 기부하신 거예요? 옥나는 찬찬히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돈 내 마음대로 쓴 건데 뭐가 문제야? 하나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돈이 있으시면서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왜 날 그런 취급하고 쫓아낸 너희한테 미리 알려줘야 하지? 옥난의 냉소적인 말투에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몰랐다고? 너희가 알고 싶어 했어? 영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옥난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돈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대화 중인데 끼어들지 마세요. 뭐라고? 인연이 지금. 옥난이 영자를 말렸습니다. 영자야, 됐어. 이 애가 원래 그래. 태호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3년 동안 육아 도와주신 것도 정말 감사했는데 순간 실수를 했어요. 순간 실수? 옥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순간 실수라고? 3년 동안 매일 예성이 돌본 게 순간 실수로 없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는 내가 공짜로 살았다고 했잖아. 서로 도운 거라고 했고 하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화가 나서? 그럼 화가 나면 너를 키워준 은혜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태호와 하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서로 도운 거라고 했어. 공짜로 살았다고도 했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지만 옥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거야?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든 걸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 옥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로 보상해?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보상이 뭐가 있어? 엄마, 그 기부한 돈 혹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태호의 솔직한 본심이 드러나자 옥난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역시 너희는 변한 게 없구나. 결국 돈 이야기네.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상의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 순간 옥난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상속받을 권리? 옥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날 짐처럼 쫓아내고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어머니,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나를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낸 게 실수라고? 옥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뭘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구나. 태호와 하나는 어머니의 분노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옥난이 가방에서 또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옥난이 꺼낸 통장을 본 태호와 하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고가 20억 원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마지막 남은 돈이야. 옥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까지 다른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150억을 다 날려버리시다니. 미쳤다고? 옥난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나한테 고마움은커녕
내 탓만 하던 너희가 더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성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저희도 살아야 해요. 태호가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옥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성이 교육비는 너희가 벌어서 대라. 나한테 왜 의존하려고 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태호가 실제로 무릎을 꿇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있네. 뭔 일이 있나 봐. 하지만 옥나는 아들의 무릎 꿇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이제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는 3년 동안 매일 줬어. 너희가 스스로 차버린 거고. 옥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추가 기부건인데요.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어머니, 안 돼요. 하나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영자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20억 원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해주세요. 통화가 끝나자 태호와 하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150억을 다 기부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내 통장 잔고는 0원이야. 옥난이 통장을 보여주자 정말로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 하나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취소할 수 있을 때 취소해 주세요. 취소는 불가능해.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 태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시려고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왜 걱정해? 너희가 날 쫓아낼 때는 그런 걱정 안 했잖아.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화가 난다고 나를 맨몸으로 쫓아낸 거지. 옥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내 갈 길 갈 거야. 너희는 앞으로 나와 남이야. 어머니, 태호가 붙잡으려 했지만 옥나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나를 그렇게 취급한 너희가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옥난이 걸어나가자 태호와 하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0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모르겠어. 완전히 끝났어. 하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30억 원은 물론이고 20억 원까지.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런 돈 못 봐요. 태호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거액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130억 원 기부한 부부라고 칭찬했는데 하나의 걱정대로 며칠 후부터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실제 기부자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김태호, 정하나 부부의 130억 원 기부, 알고 보니 시어머니 강옥란 할머니가 실제 기부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옥란 할머니는 아들 부부 명의로 기부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스가 나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호 씨, 그럼 실제로는 기부 안 하신 거네요? 어머니가 하신 일인데 왜 본인들이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하나 간호사님,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 돈으로 명성을 쌓으려고 하셨나 봐요. 예성이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태호와 하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는 고객이 줄었고 하나의 병원에서도 눈총을 받았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옥나는 자신이 기부한 여러 자선단체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옥란 할머님, 저희 재단의 명예 이사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이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이사장이요?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할머님의 150억 원 기부는 저희 재단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그 정신이 너무나 숭고하죠. 옥나는 이제 여러 자선단체의 명예직을 맡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부받은 단체들에서 생활비와 주거를 지원해 주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할머님, 오늘 고아원 방문 일정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옥나는 매주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옥난을 보면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옥난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3년 동안 배은망덕한 가족을 위해 고생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죠. 한편 태호와 하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월세 톡톡 전화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고. 태호의 회계사무소는 평판이 나빠져서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나도 병원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 결국 사직했죠.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예성이가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안 와. 왜요? 제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면 안 돼요? 예성이의 순수한 마음에 태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만큼은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태호가 결심했습니다. 하나야,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자. 지금 와서요? 이미 모든 돈을 기부해 버리셨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리고 예성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 하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예성이를 데리고 옥난을 찾아갔습니다. 옥난은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제공한 곳이었죠.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옥난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성이가 달려가 옥난을 안았습니다. 옥난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죠. 예성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 안 들어서 다쳐서 미안해요. 옥난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괜찮아, 우리 예성이. 할머니가 더 미안해. 태호와 하나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옥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야, 나는 이제 편안해. 너희를 원망하지도 않아. 그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옥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성이는 내 손자니까 언제든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진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옥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3년 동안 내가 해준 것만 있었잖아. 엄마, 저희가 앞으로 평생 모실게요. 이제 와서? 옥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엇으로? 너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 태호와 하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럼 정말 용서 못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해. 옥난이 일어났습니다. 예성이만 가끔 보러 와. 너희는 이제 와서 부모 노릇 제대로 해봐라.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예성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태호와 하나가 떠난 후 옥나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며칠 후 옥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오늘부터 독거노인 도우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좋네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옥나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50억 원을 기부한 덕분에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옥나는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옥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잘했죠?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어요. 배은망덕한 자식들보다 훨씬 값진 일이죠. 옥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옥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죠. 한편 태호와 하나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게.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우리가. 태호와 하나는 이제야 옥난의 진가를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해 겨울, 옥난은 자선단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강옥란 명예이 사장님의 150억 원 기부로 수많은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주신 강옥란 명예이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상대에 선 옥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죠. 고맙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곳에 전해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란의 소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죠. 그날 밤 옥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7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강옥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더 큰 사랑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죠. 옥란 할머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존중과 감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